안녕하세요. 지오스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경우의 수 파트의 스텝 2 여섯 번째 유형이죠. 함수의 개수와 관련된 유형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개수 관련해 가지고는 워낙 출제율이 높기 때문에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되는 유형이에요. 함께 34번부터 37번까지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대표 문항으로 나와 있는 34번 문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정의역이요. 1, 2, 3을 원소로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공역을 봤더니요. 1, 2, 3, 4, 5를 원소로 가지고 있네요. 이랬을 때 함수의 개수를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수 개수를 구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f라는 함수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 봤더니 f2라고요. f2하고의 합 요거하고요. 자, 우리는 f2 함수값하고 f3 함수값하고의 곱이죠. 자, 요게 모두 짝수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함수 개수를 구해보자 라고 돼 있어요. 이해 갔죠? 오케이. 자, 그러면 벤다그램을 그려놓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벤다그램 두 개 그려놓고 시작해보죠. 자, x 바로 정의역에 1, 2, 3이 있겠고요. 자, 공역에 1, 2, 3, 4, 5가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을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보자고요. 자, f1하고 f2 함수값이 될 수 있는 건 결국 1, 2, 3, 4, 5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두 수의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는 언제일까라고 보자면요. 바로 그래요. 홀, 홀 이렇게 해서 홀, 홀이거나 아니면 뭐거나 짝, 짝이거나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거 가지고 한번 케이스를 한번 나눠 볼게요. 그러면 쌤이 이렇게 첫 번째 자 F1 그리고 F2 그리고 F3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쭉 보자면 우선 요 두 수의 합이 짝수가 돼야 되니까 이 경우는 바로 홀수이고 여기도 홀수이면 홀수와 홀수의 합이 짝수가 되겠죠. 그랬을 때 지금 F2가 홀수인 상황이니까 자 F3하고 곱해서 짝수 되려면 무조건 F3은 짝수여야 돼요. 그래서 짝코를 곱해야 짝수가 되는 거죠. 이해 갔죠? 그래서 홀홀 짝이면 되는구나 라는 거. 그렇다면 첫 번째 요 미죽은 거 두 수의 합이 짝수가 되려면 F1 그리고 F2 F3 이렇게 함수값들이 여기가 지금 짝수이고 짝수라면 짝수의 합이 짝수거든요. 됐죠? 자, 그렇다면 F2가 지금 짝수인 상황에서 F3은 어떤 수가 되든 짝수하고 어떤 수와 곱하면 짝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관이 없다. 짝수여도 되고 홀수여도 돼도 상관이 없다. 어떤 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케이스를 보자고요. 자, F1이 홀수로 가야 돼요. 그러면 1이 갈 수 있는 건 홀수 1, 3, 5 중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거고요. 자, F2는요. 또 홀수 가는 거죠. 1, 3, 5. 1이 갔던 홀수에 또 가도 상관없어요. 그쵸? 지금 뭐 1대1 함수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래서 1이 대응됐던 그 홀수 쪽으로 또 가도 되는 거니까 또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거고 자 3은요 짝수 바로 2하고 4 몇 가지 두 가지 대응이 가능하네요.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바로 18개의 함수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게 짝짝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자, 그럼 1이 짝수가 할 수 있는 거는 2하고 4 두 개 중에 고를 수 있겠고요. 자, 그럼 2가 대응될 수 있는 것도 여기서 짝수 2하고 4 중에 고르면 되겠죠. 자, 근데 3은요. 어디로 가든 상관없으니까 1, 2, 3, 4, 5 다섯 개 중에 고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는 20개의 함수 개수가 나오겠다라는 거. 자, 1번 또는 2번 케이스 또는이니까 이거 두 개 더해주면 38개의 함수 개수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표 문항 뭐 짝콜과 관련된 기본적으로 케이스 나눌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좀 더 난이도가 올라가는 35번 문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봤더니 x라는 정의역이요. 1, 2, 3, 4를 원소로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y 바로 공역을 봤더니 4, 5, 6을 원소로 가지고 있어요. 이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자, 역시나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 개수를 구해보고자 합니다. 자, 조건을 봤더니 가조건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f1 함수값하고요. 자, 2가 대응되는 함수값하고 서로 다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자, 1에 대응되는 수와 3에 대응되는 수
즉 이 두 함수값이 서로 또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나조건을 봤더니 f의 치역과 공역은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역인 4, 5, 6이 모두 다 선택을 받아야 되는, 즉 대응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치역과 공역 같습니다 라는 것까지. 자, 핵심은 역시나 가조건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자, F1이 있는데 F1 함수값하고 F2 함수값하고는 달라요. 또 F3하고도 다른데 그렇다고 해서 F2, F3이 다른 건 아니죠. 다시요. F1하고 F2하고는 달라요. 또 F1과 F3은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F2, F3이 같은지 다른지는 모르죠. 그래서 그 아주 케이스를 나눠봐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자, F2, F3 요것들마저도 다르다고 한다면 이 F1, F2, F3이 모두 다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상황은 F1, F2, F3이 모두 다를 때가 될 겁니다. 다 다른 수일 때를 가정하는 거죠.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한번 접근해 보자고요. 이렇게 접근을 좀 해봅니다. 자, 여기 1, 2, 3, 4가 있고요. 여기에 4, 5, 6이 있어요. 자, 이제 함수 생각해 볼 텐데, 자, 1, 2, 3이요. 요게 1, 그리고 2, 3이 여기 가는데 서로 다른 애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1이 갈 수 있는 거는 몇 군데? 세 군데. 그런데 2는요. 1이 간 데하고 다른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이 뭐 5로 대응됐다. 이 케이스 중에 하나. 그러면 2는요. 4, 6 중에 골라야 되겠죠? 그럼 두 가지 남겠고요. 그래서 뭐 1로 갔다. 그러면 3은 자연스럽게 남은 한 곳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 6가지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 갔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라 4도 어딘가에 대응돼야 되는데 이미 치역하고 공역이 같은 상황이니까 4는 어디에 가도 상관은 없죠. 그래서 4, 5, 6 세 개 중에 고르면 되는 상황이구나 라는 거야. 그래서 6, 3, 18 18개가 가능하구나. 이 케이스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또 지우고요. 자, 펜다그램 다시 한번 그려 놓을게요. 자, 한번 보죠. 자, 이제 두 번째 상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2하고 F3이 같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F2라고는 서로 달라요. 그쵸? 그래서 F2라고는 다른데 F2, F3이 F2, F3은 서로 이렇게 같은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2하고 3은요. 같은 숫자에 대응돼야 돼요. 그러면 2, 3부터 보내볼까요? 너네 어디로 갈래? 라고 한다면 둘이 동시에 4로 갈 수도 있고 5로 갈 수도 있고 6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5로 둘이 갔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은요. 요 2, 3이 간 그 숫자 다른 수에 대응돼야 되니까 남아있는 두 개 중에 고르면 되겠죠. 이해 갔죠? 이렇게.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뭐 1이 4로 갔다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요 4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니까 남아있는 수의 한 가지 경우 그냥 갈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6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8개 또는 6개니까요. 이 둘을 더해주면 정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이 24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가 조건을 해석해서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는가가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36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 집합을 봤더니요. 자, A 집합 안에 1, 2, 3, 4, 5, 6, 7 이렇게 해서 7개의 원소가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함수 개수를 구해볼 텐데 A가 정의역인 동시에 공역으로 주어져 있어. 그래서 함수 개수 구해볼 거야. 자, 벤 다이어그램부터 우선은 그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있다라고 보죠. 자, 그래서 여기가 A고요. 여기도 A고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 볼 거예요. 1, 2, 3, 4, 5, 6, 7. 자, 그다음에 1, 2, 3, 4, 5, 6, 7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가족관을 봤더니요. 바로 함수 F는 1대1 대응이다. 그러면 하나당 하나씩 짝이 지어져야 되는 상황이구나. 자, 근데 나에서 하나를 줬어요.
F1은 7이다 라고 했으니까 1이 7에 대응되는 건 이미 결정이 됐어. 그래서 1은 7로 이렇게 대응되는 상황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조건을 봐야 되겠죠. 다조건을 봤더니 이게 핵심이네요. K가 2 이상이면 FK는 K 이하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핵심 조건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1은 이미 대응이 끝났으니까 2서부터 한번 넣어 보자고요. 그러면 F2는 2 이하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럼 2가 갈 수 있는 데를 생각해 보자면 1, 2, 이 둘 중에서 고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는요, 요 조건을 보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F2, 2가 대응될 수 있는 거는 1, 2 중에 하나 고르겠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2가 2로 대응됐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예를 들어 보는 거야. 자, 그럼 이제 그다음 K3 넣어 보시면 F3은 3 이하 중에서 골라야 돼라고 했으니까 3차례인데 3 이하 중에서 2가 고른 애 말고 몇 가지? 두 가지가 남았겠죠. 그래서 3이 고를 수 있는 거는 둘 중에 하나. 그 중에 뭐 2를 골랐다고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오케이. 자, 그 다음은 4차례인데 4는 4 이하 중에서 골라야 돼 라고 했으니까 4 이하면 1, 2, 3, 4인데 이미 두 개가 선택돼 있을 거니까 남아있는 두 개 중에 또 고를 수 있겠죠.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다. 그래서 4가 예를 들어서 4 이하 중에 4에 대응됐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 또 F5는요. K5면 5 이하 중에 골라야 돼. 그러면 1, 2, 3, 4, 5 중에 1대1 대응해야 되는데 이미 3개가 짝이셨죠? 그럼 남아있는 건 몇 개? 역시나 2개. 아, 그래서 계속 같은 방식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5가 갈 수 있는 것도 두 개 중에 하나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고요. 그럼 또 6 넣어볼까요? 그럼 6 이하 중에 골라야 돼. 근데 6 이하 중에 4개가 선택받고 2개 남았으니까 그 중에 하나 이렇게 골라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6이 고를 수 있는 것도 남아있는 두 개 중에 고를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 넣어보면 7은 7 이하 중에 그러면 남아있는 7 이하 중에서 7이 고를 수 있는 거는 그래요.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군데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남아있는 7은 그냥 남아있는 한 곳에 갈 수밖에 없겠다. 자, 그러면 2를 몇 번 곱하는 거예요? 5번 곱하는 거죠. 그래서 32개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요 가족 다조건이죠. 다조건 이용해서 이렇게 다 2,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32개가 정답인데요. 나와 있는 정답 보기 보면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32개를 정답으로 골라주실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이어서 37번 함수 개수 중에 또 출제율이 높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집합 x 정의역이 나오기를 1, 2, 3, 4, 5, 6을 원소로 가지고 있다 이거고요. 자, y 공역을 봤더니 1, 2, 3을 원소로 가지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했을 때 함수의 개수를 구할 거예요. 역시나 이렇게 함수 개수를 구할 텐데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 치역하고 공역이 일치해야 된다.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기 치역과 공역이 같을 때 함수 개수.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쌤은 두 가지 경우를 좀 나눠서 설명하고 싶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 문제하고 좀 비교를 해 놓으시겠어요? 자, x는 그대로 그냥 똑같이 볼게요. 1, 2, 3, 4, 5, 6이라고 보는데 자, y가 좀 다른 경우 즉 1, 2, 3이 아니라 1, 2 이렇게 원소가 두 개밖에 없는 경우는 좀 더 쉬워요. 쉽습니다. 뭐 어떻게 풀면 되냐라고 했을 때 간단히 좀 풀이해 볼까요? 지금 우리 37번 문제 푸는 게 아니에요. 더 쉬운 문제를 하나 소개하는 거예요. 자, 이게 기본 문제고요. 이걸 응용한 게 이거거든요. 기본 문제부터 한번 정리를 좀 해보려고요. 1, 2, 3, 4, 5, 6 이렇게 6개가 있고 여긴 2라고 2가 있는데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라는 건 똑같아요. 치역 공역이 같은 함수 개수를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2라고 2가 어떻게든 다 대응이 돼야 된다. 1만 대응되거나 혹은 2만 대응되어 있는 그런 상수함수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간단히 구할 수 있어요. 그냥 함수 개수를 구하는 거야. 1이 대응될 수 있는 거는 1, 2 둘 중에 고를 수 있겠고 또 2가 갈 수 있는 것도 1, 2 둘 중에 2를 그러면 이 3도 1, 2 중에 갈 수 있으니까 두 가지. 그래서 2를 몇 번 곱해야 돼요? 원소의 개수만큼 6번 곱하겠죠. 그래서 2의 6제곱이 바로 함수의 개수일 거야. 그 중에 상수함수요.
1에 모두 다 몰빵해서 1에만 대응되는 경우 한 가지, 또 2에만 모두 다 대응되는 경우 한 가지, 이 두 가지만 빼면 전부 다 치역과 공역이 같겠죠. 그래서 2의 6제곱, 즉 64개에서요. 두 개를 빼서 바로 62개가 정답이 되는 이런 케이스인데 이건 너무 쉽잖아요. 1, 2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얘처럼 이렇게 3개 혹은 4개 혹은 5개 이렇게 해서 공역의 원소 개수가 조금 더 많을 때예요. 그때는 아이디어가 좀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 2, 3, 4, 5, 6. 그다음에 y. 자, 1, 2, 3 이렇게 있는데 취역과 공역이 같아요라는 건 1, 2, 3이 모두 다 짝이 지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해 갔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2를 선택한 친구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2를 선택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 3, 4가 1에 대응된다. 자, 그러면 2에 대응되고 있는 이런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3에 대응되고 있는 이런 것도 있을 거야. 이해 갔어요? 그럼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하나의 예를 들어놓은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분할과 분배로 해석하는 거야. 선생님 분할과 분배를 안 하고 앞서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한다면 이거 원래 전체 경우의 수에서 6건의 경우에서 취역 공역이 같지 않은 거 빼면 안 되나요? 라고 했을 때 복잡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함수 개수 생각해보면 얘가 1이 갈 수 있는 세 군데 2가 갈 수 있는 세 군데 그래서 만약에 그냥 풀어본다면 3의 6제곱 이게 함수 개수겠죠. 그 중에서 빼는 거죠. 1에만 가는 상수함수 2에만 모두 대응될 때 3에만 대응될 때 또 1, 2에 대응될 때 또 2, 3회만 대응될 때, 1, 3회만 대응될 때 그걸 다 구해서 빼야 되잖아요. 그 사이에서 중복 발생하는 것도 중복은 다 일일이 다 체크해서 중복 발생하지 않게 또 해야 돼요. 복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갔죠? 자, 그래서 그렇게 풀지 않아요. 즉, 공역의 원소 개수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공역의 원소 개수가 두 개일 때 말고요. 이렇게 세 개거나 네 개 그런 식으로 세 개 이상일 때는 분할과 분배라는 아이디어를 이용한다라는 거. 네, 처음 보는 친구는 어떻게 이게 분할과 분배요? 라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자, 1에 대응되고 있는 1, 지금 3, 4가 하나의 조, 1조라고 보는 거야. 이 X 안에 있는 이 6, 1서부터 6까지를 사람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1번부터 6번까지 6명의 사람이 있는데 자, 1에 대응되는 게 바로 1조. 자, 2에 대응되고 있는 셈이 동그라미 치고 있는 게 야, 너네가 2조야. 3에 대응되고 있는 5가 너 혼자서 3조야. 라고 한다면 마치 6명을 몇 개의 조로? 6명을 3개의 조로 나누는 거죠. 우선 3개의 조로 분할한 후에 마치 그 세계조를 1, 2, 3한테 이렇게 뿌려주는 거죠.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조를 분할한 후에 요 세 개의 숫자에 분배를 해준 거와 똑같구나. 요게 기본적인 아이디어다라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갔어요? 오케이. 그럼 이걸로 풀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쪽 기본 문제는 지우고 이제 풀이 들어갈게요. 치역과 공역이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땐 바로 이거 원소 공역 원소 3개 이상일 때는 뭐 한다고? 이거 분할과 분배의 대표형이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6명을 3개의 조로 분할하는데 어떻게 분할할 수 있는지부터 케이스를 나눠 보셔야 되겠죠. 이 1서부터 6까지의 6개의 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걸 사람처럼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넷, 하나, 하나. 그래서 4개가 한 조, 1개가 한 조, 1개가 한 조. 이렇게 넷, 하나, 하나. 이렇게 해서 분할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해 가셨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숫자 하나 줄이면서 여기다 하나 주세요. 그러면 셋, 둘, 하나 이렇게 조 분할도 가능하죠. 세 개, 두 개, 한 개. 그다음에 이 숫자 줄이면서 여기다 하나 주면 두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조 분할도 가능해요. 더 이상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6개를 4개, 1개, 1개 조분할 해볼게요. 6개 중에 4개 뽑아서 한 조 만들고요. 남은 2개 중에 하나, 그다음에 1개 중에 하나 이렇게 나면 되겠고 1, 1 똑같으니까 그래 2팩으로 나눠주면 여기까지가 분할한 거야. 끝이 아니죠? 이제 분배해야 된다. 이렇게 3개 조, 4개, 1개, 1개를 4개를 1한테 줄지, 2한테 줄지, 3한테 대응할지를 결정해야 되니까 마치 요 아래다가 1, 2, 3을 나열하는 즉 분배하는 케이스가 3팩 이렇게 곱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 갔죠? 자, 이거 단순 계산이니까 직접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오냐라고 했을 때 얘가 9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계산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케이스. 역시나 1서부터 6까지 6개 숫자를 3개, 2개, 1개 이렇게 조분할 할 거야.
6개 중에 3개 뽑아서 한 조, 남은 3개 중에 2개, 남은 1개 중에 하나. 숫자 다 다르니까 여기까지가 그냥 분할한 것이고요. 거기다가 1, 2, 3한테 뿌려줘야죠. 역시나 3팩토리알 곱해주면 됩니다. 됐죠? 자, 이거 계산해 줄 수 있겠죠? 직접 계산해 보면요. 360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둘둘둘 이렇게 가볼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6개 중에 2개 뽑아서 한 조, 남은 4개 중에 2개 뽑고요. 2개 중에 2개. 숫자 2 똑같은 게 3개니까요. 역시나 3팩으로 나눠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3개 조를 1, 2, 3한테 뿌려줘야죠. 분배 3팩까지요. 자, 계산해 주면요. 요거는 90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90개 또는 360개 또는 90개. 그래서 동그라미 숫자를 모두 더해 주시면 정답이 바로 540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520개네요. 자, 한번 더 해볼까? 98, 오케이. 500, 잠깐만요. 540개네요. 40개. 540개입니다. 그래서 540개가 나와 있는 걸 정답 올려주시면 되겠죠. 540. 그 정답이 몇 번이냐? 바로 4번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540개. 이게 정답이 되겠어요.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7번이요. 분할과 분배가 이번 시험에 들어가는지를 좀 물어보셔야 돼요. 분할과 분배는 학교마다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야, 이번에 분할과 분배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했다면 그 중에 출제율이 값 넘버 원 이게 바로 취업과 공역이 같을 때에 바로 함수 개수 구하는 문제다라는 게 이게 출제율이 가장 높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할 후에 분배를 이용해서 간다라는 거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 돼요. 맞죠? 자, 이렇게 해서 함수의 개수 관련된 유형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본인이 잘 몰랐던 것들 알게 됐다면 시험에서 맞추려면요. 우리가 그냥 이해했다 이 정도 가지고는 못 맞추는 거 아시죠? 시험 때 또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거가 되려면 다시 한번 복습을 통해서 풀어보시고 자기 손으로 직접 계산까지 해서 답이 나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과정 꼭 필요합니다. 복습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수업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친구들한테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좀 어려운 유형이죠. 바로 3스텝 같이 함께 풀어보면서 또 포인트들, 핵심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